안녕하세요. 경제앵커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주가 바닥을 찍고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배터리 위클리.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과 공매도 잔고 비중을 살펴볼게요. 7월 17일 수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외국인 비중 4.8%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0.81%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28.27% 갖고 있고요. 공매도 쪽에서 0.66%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9.38% 외국인 보유 비중, 3.66%가 공매도 잔고 비중,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 2위 종목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LG화학이 외국인 36.98%, 공매도 잔고 비중은 적습니다. 0.03%고요.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비중 10.1%, 공매도 잔고 비중 4.47% 높게 나오고 있죠.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1위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가 외국인 18.43% 비중을 갖고 있고 공매도 잔고 비중 4.42%,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2위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나노 신소재 외국인이 7.55% 보유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1.8%, SK 이노베이션 외국인 22.04%, 공매도는 0.16%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양도 볼 텐데요. 외국인 비중 13.02%, 공매도 잔고 비중은 1.4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위클리 5위는 리튬값 1년 새 71% 떨어져 양극재사 또 적자는 빠지나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 반등을 시도했다가 연초 수준으로 다시 하락한 모습인데요. 연초 톤당 86,500위안이었던 리튬 가격이 4월까지 연중 최고치 11만 500위안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7월에 87,500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리튬 가격은 1년 사이에 이렇게 71%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리튬 가격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고 반등해 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위안, 리튬 톤당 가격 10만 위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10만 위안 이하에서는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수익성을 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10만 위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리튬 가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일단 배터리 소재 기업들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적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나빠진 실적 수치 그 자체보다 주가 반응일 겁니다. 주가와 업황의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2분기 적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미지근하거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요즘 주변에 거액자산을 굴리는 PB들 통화를 좀 해봤는데 배터리주 관심은 있다. 캐즘도 서서히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저가 전기차 출시 확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직 완전히 주가 바닥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배터리주 대형주보다 건설주를 먼저 샀다. 이런 반응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증권사 PB들이 배터리주에 대해서 바닥이라고 외칠 타이밍이 곧 올 듯한데 아직은 오지를 않네요. 그들도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눈치 보고 그들도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먼저 갈 것 같은 걸 제대로 골라내야 하니까요. 이 PB들도 중장기적인 성향보다는 또 단기적인 성향에 치우친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이 완전히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단기 성향으로 그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NF는 2분기 매출액이 49% 감소한 6,928억 원, 영업 손실 607억 원, 증권사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적자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이 바로 LNF, 비중 3.85%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전기차 공약의 리스크 등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반의 경영 환경이 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실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전기차 보조금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스탠스, IRA
폐기는 아니다. 왜 자꾸 오보내냐. 이렇게 박순혁 작가님이 요즘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IRA를 폐기한다라든지 보조금을 없애겠다라는 워딩을 한 적은 없었다는 점 박준혁 작가님이 계속 꾸준하게 짚어주고 계시고요. 이에 대한 정정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로 KBS, 연합뉴스 TV, YTN 등 정정 보도를 내놓은 그런 방송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방송에 출연했던 한 전문가가 했던 말이 저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정책은 100%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인 만큼 고려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다 라면서 산업의 방향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트럼프 정권 때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때가 트럼프 정권 때였다면서 정책은 정치적인 마케팅일 뿐이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져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치적인 이슈에 가깝기 때문에 정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슈에 가깝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해석을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산업은 이미 형성이 되고 방향은 결정됐는데 대통령이라고 안 할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2차 전지와 전기차라는 방향성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시간이 좀 지연될 수는 있겠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또다시 어쨌든 이슈적인 차원에서 지금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미 선반영됐다고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지 또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지 계속 전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또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나 IRA 그리고 반도체법까지 이 보조금을 주는 데에 대해서 왜 우리 미국이 지불을 해야 하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이고 손익계산서를 굉장히 또 무척 따지는 트럼프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워딩으로 또 시장을 놀래키게 될 것인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터리주의 반등의 시기가 지연될지 혹은 더 빨라질지 여부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서도 이 배터리주가 전저점 정말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경합주인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 등지에서 전기차 관련 멘트 어떻게 내놓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요. 중요한 내용 있으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2분기 실적 발표 또 하반기 전망치 중요하겠고요. 전기차 관련 발언들 주가 하방을 위협할지 계속 잘 버티면서 진바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잘 살펴보시죠. 자, 다음 배터리 위클리 4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로 캐즘 뚫는다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달부터 중저가 신차 전기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캐즘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국산 보급형 전기차들은 주행 거리는 늘리면서 가격은 보조금 지원 감안했을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좀 낮춘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9일부터 캐스퍼 일렉트릭의 인스피레이션 모델 사전 계약을 실시했고요. 경영 SUV 전기차 모델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위탁 생산을 해서 현대차가 판매하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기아는 EV3 고객 인도를 8월 초부터 본격화합니다. 6월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 1만 대 돌파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기아는 전기차 캐즘 원인은 비싼 가격과 짧은 주행거리라면서 이 둘을 극복한 모델이 바로 EV3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G 모빌리티가 코란도 EV를 또 중국의 BYD가 연내 한국의 첫 전기 승용차를 출시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들 중저가 전기차 판매가 캐즘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큐를 늘릴 이벤트 중저가 전기차 확대일까요? 그보다는 역시 정부 보조금일까요? 다음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ESS 1조 원 규모 수주 협상과
퀀텀 스케이프, 폭스바겐과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약, 이 소식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와 전고체 배터리 묶어놨죠? 네,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가 전기차 캐즘 속에서 활로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캐즘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게 삼성 SDI의 야심이자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최대 전력업체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1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납품을 추진하고 협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계약이 지금 막바지 단계라고 하고요. 협의 중이라는 사항을 지난 7월 5일에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ESS는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 시장을 중국 시장이 제패했다고 보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ESS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 4개 기업 비중 70%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값싼 LFP 배터리를 무기로 재패를 한 건데요. 삼성 SDI의 ESS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4.9%로 국내 기업 가운데는 가장 높습니다만 최근에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계약건이 성사가 되면 국내 ESS 수주 기준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 SDI가 여타 배터리 셀 기업들보다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건 바로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각화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용 배터리 이렇게 양 날개를 달고 앞으로 안정적인 배터리 시장 대응이 가능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ESS용 배터리로 LFP 배터리를 추가해서 기존의 NCA와 LFP 투트랙 전략으로 ESS 시장을 대응한다는 방침이고요. ESS는 사실 이번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노량 그 수치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왔었죠. 이번에 테슬라의 2분기 ESS 설치량이 9.4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157%, 전분기 대비 132% 급증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전체 테슬라 매출 내에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ESS 쪽이 7%에 불과한데요. 성장세는 전기차보다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연초에 수년간 ESS 사업이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ESS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 SDI는 캐즘 극복 방안으로 이 ESS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는 삼성 SDI가 뭘 선보였죠? 주가 반응도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바로 그건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첫 공개였습니다.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최근에 또 한 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움직인 이슈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 스케이프가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와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기술 확보가 승부처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 거리를 확대하고 또 빠른 충전 속도, 화재 위험을 감소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자동차 브랜드 쪽에서도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번 이슈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주역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본다면 캐즘의 돌파구로 각 기업들이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ESS, 전고체 배터리,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반전의 키로 작용할 수 있게 될지 이 키워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배터리 위클리 2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포기할 가능성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 전망 떠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 연말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야심차게 시작했었던 4680 배터리 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내재화를 시도하면서 일명 테슬라 배터리로 불리기도 했던 그 정말 그 논란의 핫한 그런 배터리 제품입니다. 4680 배터리는 낮은 비용 또 더 길고 빠른 주행 거리가 특징인데요.
테슬라의 야심이던 4680 배터리가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테슬라가 연말까지 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향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 수혜가 기대되는 이슈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국 공장에서 올 하반기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을 보시면 파나소닉이 지난해 투자 계획을 좀 늦춰서 연말까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 포기 선언했을 때 이 파나소닉보다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테슬라 물량이 좀 더 수주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4680 배터리의 수율은 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안 되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자, 이번 주 4680 배터리 장비 개발에서 앞으로 성장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한 차례 좀 부각됐었던 KNS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박순혁 작가가 신규 종목으로 최초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종목으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이 종목이라면서 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이 KNS라는 종목을 분석하셨더라고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다음 날 바로 주가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 장중에 28% 급등했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틀 만에 주가가 66%나 뛰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4680 배터리 모멘텀 점점 더 핫한 기운이 올라올지 이 키워드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 위클리 1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와 SK그룹의 빅 뉴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의 방향성을 당장 돌려 세워줄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반응은 SK이노베이션 쪽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주가 바닥 그렇게 쉽게 빨리 나오진 않더라도 이 누적된 호재는 언젠가 터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누적된 힘을 가지고 주가 힘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그 시점 여러분들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배터리 위클리 공동 1위는 바로 이 포스코와 SK그룹의 빅뉴스입니다. 포스코의 2026년까지 자사주 2조 원 소각 이슈, SK이노베이션의 알짜 비상장사, SKENS와의 합병 이슈인데요. 먼저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2일에 제3회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서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조정으로 120개 사업을 구조 재편을 해서 여기에서 2조 6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요. 이 자금은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0% 중에서 6%, 그러니까 1조 9천억 원 규모를 2026년까지 전량 소각하고 추가로 1천억 원 더 자사주를 매입해서 즉시 소각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전량 소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직접 포스코 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약 31조 원인데 2조 원 규모면은 전체 시총의 약 9% 정도죠. 앞서서 2022년에 포스코홀딩스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6,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의 진심인 포홀,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포스코그룹은 2027년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앞서서 소재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면서 전고체 전지 3대 핵심 소재, 양극재, 고체 전해질, 리튬 메탈 음극재, 이 세 가지를 조기 상업화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방침도 발표를 했는데요. 포스코가 캐즘을 뚫고 기업 가치를 멋지게 빛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요. 자사주 소각은 EPS를 높이는 효과를 내죠. 현재 포스코홀딩스 PBR 0.51배, 앞으로 올해 예상 PER은 현재 주가 수준으로 16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SKENS와 합병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SK-ENS는 도시가스 판매업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수소, 풍력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양사 합병으로 이 두 기업의 시너지는 물론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한 큐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SK온은 2021년 출범한 이래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누적으로 적자가 2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2분기 역시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ENS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1조 1,700억 원, 영업이익 1조 3,320억 원, 영업이익률 11.9% 기록하면서 캐시카우로 SK그룹 내에서도 꼽히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구조조정 계속 이어지겠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작업으로 이런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PBR 0.51배 수준 포스코 홀딩스와 같고요. 올해 예상 PER도 17배 수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배터리주들이 아직은 좀 상방이 제한적인데 SK이노베이션이 좀 바닥권에서 힘을 보여줬거든요. 장기 이평선을 뚫고 랠리를 이어나갈지 오늘은 좀 음봉으로 기록이 되면서 다소 아쉬운 마무리였습니다. 배터리주 주가 바닥 잡고 오를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